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한 스푼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민석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경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저도 이제 그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얘기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그 개정된 사항들이 시행령까지 해서 2월 말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작년과 동일하게 연장된 내용도 있고요. 또 새로 신설된 내용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중개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취득세 등부터 해서 인치세, 상속증여세, 부가치세, 또 보유할 때 납부하는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주택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임대하면 또 법인이 임대를 받잖아요. 그럼 법인세를 또 납부하겠죠. 그럼 임대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개인일 땐 양도소득세, 법인일 땐 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특히 이제 뭐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본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많은 세금이 있고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또 지방교육세라는 부과되는 세금이 딸려 붙습니다. 정말 이런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데 주로 올해도 개정된 포인트들은 취득세 파트라든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파트들이 주로 개정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파트들이 좀 많이 개정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동안 개정된 내용들 보면은 정말 쉴 새 없이 개정이 됐다 보니까 우리 일반 분들께서도 너무나 머리 아파 죽겠다. 정말 뭐가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특히 우리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에 따른 우리가 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연장이 된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상가 임대를 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상가는 상가가 한 채가 되든 두 채가 되든 세 채가 되든 간에 월세하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상가는 상가를 매입해서 또 임대를 주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또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서 1년에 한 번씩 임대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반면에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면세라고 하거든요. 면세다 보니까 아예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택 평형에 관계없이 또 월세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다만 그 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표에 본 바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서 이 소득세 신고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보시니까 몇 채예요? 한 채입니다. 한 채를 임대했을 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전세금은 여러분들 누구 돈일까요? 임대인 돈이 아니라 임차인 돈이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돈을 활용해서 임대인이 약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료로 본다라고 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를 역시 한 채가 됐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몇 채부터 과세냐? 두 채부터 과세입니다. 두 채부터 월세 수입도 과세가 되고 그 보증금에서 또는 전세금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자 상당액도 과세가 되냐? 이거는 과세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월세만 과세가 된다는 거죠. 다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세 채부터는 월세도 과세가 되고 보증금, 전세금에서 생각하는 이자 상당액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그 보증금의 합계가 토탈 합쳐서 3억을 넘었을 때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용 85, 전용 60, 전용 60인데 보증금이 4억 원이야.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교수님, 그러면 이것이 규모에 관계없이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박스 내용 보시니까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이 연장이 돼서 2026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용 85,
전용 60, 전용 40의 아주 극소형 주택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4억 원이야. 그러면 보증금이 3억을 넘었으니까 간주임대로 신고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용 주택수가 두 채밖에 안 남죠. 두 채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는 간주임대로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얘기의 핵심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이하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들이 되겠죠. 그런 지역의 소형주택을 대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110 대책 등이 나와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것을 정부가 어떤 공급을 좀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추가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택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 이상이냐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과세 문제하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서 실제 임대 관리할 때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는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 대상은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개정세법된 내용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연장된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개정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